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윤 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의 수사 지휘권 논란에 있어서 또 얘기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죠.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미리 어떤 그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걸 자신의 SNS에 올린 게 아니었느냐. 이거 뭐 최순실의 국정농단하고 비슷한 그런 시작이 아니냐. 먼저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내용 자체가 뭐 중대한 내용도 아니고 사실은 뭐 대략 그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어떤 거라는 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그대로 한 거고. 네. 예. 다만 이게 중간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서실과 그다음에 그 법무부 대변인실에 서로가 이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변인실에서 나가는 게 나갔고 또 그 장관 비서실에는 비서실대로 장관의 SNS 나갔다고? 예. 예. 지금 비서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나갈 게 아마 나갔던 것 같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일부에서 이걸 구태로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중대한 아주 비밀스러운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일반적으로 이미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자체가 네. 뭐 큰 대동소이한 내용이 나간 거기 때문에 뭐 그다지 이걸 갖고 정쟁화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의원님, 홍 의원님은 정쟁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네, 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이걸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연설 자료 초안이 나가서 공유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것이 시발이 돼가지고 진짜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이제 왔는데 어쨌든 추 장관이 직접 보낸 것이든 밑에 사람 시켜서 보낸 것이든 아니면은 뭐 장관의 묵인하에 밑에서 알아서 보낸 것이든 하여튼 그 법무부 내부의 자료가 외부로 공유가 됐다라는 네.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문제는 그 전에도 그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이런 일부 법여권 인사들이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죽이기 이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그 이전에 좀 전에 언급한 채널A 기자 사건의 그 함정을 파고 기자를 유인을 했던 그 사건에 개입했다는 뭐 제보자 X라고 하는 제보자 G씨라고 하는. 예. 스스로 우리가 작전 들어간다 이렇게 네네. 페이스북에 올릴 그런 사안 그 때문에 이제 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흔들려고 했던 그 시도부터 이분들이 개입했던 거 아니냐. 아, 처음부터. 그게 이제 사건이 돼가지고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제 장관은 그걸 이제 막으려고 그 총장을 계속 이제 견제를 하고 수사지휘권 박탈하고 했던 이 과정에 서로 작전을 짠 것 아니냐. 네. 법무부하고 외부 인사들이 작전을 짠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 문건 유출이 그걸 거의 좀 심정을 굳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이 된 경위 확실히 밝혀지고 그 말고도 사전에 그 이전에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로 법무부하고 외부 인사들 간에 이 장관선에서든 아니면 보좌진선에서든 서로 진 전 교수는 그 내통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냐. 네.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규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 의원님 지금 조 의원님 말씀은 비단 이번에 뭐 그 법무부의 입장이 나가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사건에 그 범여권 인사들이 개입되어 있는 정황이 예전부터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좀 그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떤 한 교수의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소설입니까? 예. 네. 왜 그러냐면 어떤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예. 우리가 흔히 뭐라면 이렇게 해서 불거지는 건데 이번 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최강욱 어쨌든 뭐 한때 청와대에 있고 법무부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최강욱 의원이나 황희석 씨가 우리 여당 인사들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께서 그럼 굳이 우리 여당하고 짬짬이를 하지 않고 그 밖에 있는 다른 정당 분들하고 해서 뭘 했다. 그리고 제가 추미애 장관은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당대표 시절에 제가 그 당직도 있고 해서 그런데 누구한테 허락받고 누구한테 이렇게 보고하고 따라갈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판단해서 네.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지침이 전달된 것도 아니라 도리어 추 장관에 뭘 하겠다는 지침이 그냥 전달됐을 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과거 최순실 사건하고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침서봉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다른 주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지금 상임위원장직도 전부 다 내놓고 미래통합당 예. 그다음에 부의장직도 사실 우리 안 맞겠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래통합당에서. 예. 그러니까는 삼선 의원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사퇴하라 이런 얘기 하시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상임위원장직 7개도 다 포기하겠다. 우리는 야당으로서 이렇게 생명인 견제의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 또 그거의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계속 야당으로서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이다. 네. 라고 하면서 삼선의 국회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삼선들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속으로 아깝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포기했죠. 다 공동 발표를 통해서 포기했고 그거는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 부의장 야당 후보로 유력했던 정진석 부의장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부의장 한들 뭐 하냐. 네. 나도 똑같다. 나도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게 현재까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당에서 부의장 선출 공고를 내고 이런 걸 보면서 일부 삼선 의원이 이거 뭐냐. 부의장도 안 하겠다고 그랬고 우리도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고는 왜 나가냐.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 있었는데 그래도 다 정리가 되고 다시 정진석 부의장도 지금은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네. 부의장은 하겠다고 그러고 삼선들은 포기하겠다고 그러고 이럴 수는 없다. 네. 나도 계속 안 하겠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된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만장일치로 다시 하는 것처럼 또 대신에 심상정 의원이 지금 어부지리로 국회 부의장 자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아직 ING인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야당 몫인데 그렇죠. 저희는 지금까지 정의당을 범여권으로 분류를 해왔거든요. 20대 말에 4+1 해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다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근래에 보니까 새삼스럽게 정의당이 우린 야당으로 불러달라, 진보 야당으로 불러달라. 이게 조금 이게 맥이 같은 맥락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정치는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자, 홍 의원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어제 김부겸 전 의원 당권 도전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은 2년 임기를 완수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7개월 만에 그만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낙연 의원하고는 난 다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홍 의원님은 어느 편입니까? 김부겸 전 의원 편입니까? 이낙연 현 의원님 편입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편입니다. 네. 우문현답이 때 이런 거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더 좋다고 다들 생각하시나요? 이 책임 당대표하고 좀 또 아닌 거 하고. 글쎄요, 이 부분을 갖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이 이낙연 후보 이제 대표 후보죠. 네, 대표 후보께서 7개월 후에 그만두느냐 안 두느냐는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설사 그때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의 출마를 못하는 어떤 불가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개월 후에 그만둘 가능성이 높고 또 그때 대선 후보가 나가실 경우에 당대표 선거를 새로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로 생각해요. 그게 결국 당내 민주주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가 했을 때 당대표가 됐을 때 갖는 이점 당대표를 하고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힘있게 당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준비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거고요. 다만 그 와중에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한번 당대표 선거가 또 한 번 있어야 된다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라서도 해서 우리 당원들이 선택하는 게 당내 민주주의의 당원의 결정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뉘앙스를 봐서는 한쪽에 좀 기울어지신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좀 시끌시끌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현미 장관 경질론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짧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어제 아마 이낙연 전 총리하고 저하고 한 방송에서 한 게 확산해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경질서 이러는데 그런 언론에서 경질론의 대표 주자격으로 나오셨어요. 예, 그게 사실은 진행자가 계속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뭐 한 건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게 뭐 사람을 바꾸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그리고 뭐 물론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뭐 그런 그 장관 교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국면 전환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건 인사권자의 몫이긴 한데 지금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실망이나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 실망이 크고 신뢰가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경질로는 지금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조혜진 의원님, 김현미 장관 경질해야 됩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저께 만시지탄 그러는데 만시지탄의 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벌써 22번째 대책이 나와야 될 상황이면 대통령이 사과하셔야 되고 장관은 빨리 바꿔야 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잘못된 건의를 계속하는 참모들도 바꿔야 되고 제대로 된 참모들로 구축해가지고 부동산 정책 제대로 이 수요 규제 정책,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다 제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